자, 4-18은 대표 관료제입니다. 얘가 나왔을 때는 실적주의와 비교해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정책, 더 나아가서 요새 다양성 관리까지. 그래서 다양성 관리가 제일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균형인사정책이 있고 그 안에 대표 관료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적주의의 장점은 누구나 시험 본 공무원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형식적으로는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건이 갖춰준 사람한테만 유리하잖아. 이러니까 어때? 소외된 사람들한테 할당을 해야 되겠죠. 또 정치인 못지않은 결정을 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런 지복 공무원들도 정치 통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밖에서 견제가 안 되니까 안에다가 비율에 맞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 사람끼리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게 대표 관료제야.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킹슬리. 그때는 그냥 비율만 맞추자. 그래, 크렌치는 아주 비례대표까지 가자. 그 다음에 라이퍼인가요? 반라이퍼는 같이까지 가자. 학자별로 다른 말을 합니다. 구성대표, 그다음에 비례대표, 가치대표 이런 것들. 또 소극적으로 비율만 맞춰주자. 소극대표. 아니야. 네가 어떤 집단의 대표로 들어왔으면 그 가치를 능동적으로 반영해달라는 게 적극대표예요. 이건 모셔란 분이 말한 겁니다. 네 분, 킹슬리, 크렌츠, 그다음 라이퍼, 모셔까지 해가지고요. 1번 틀렸죠. 엽관주의 폐단이 아니라 실적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그다음에 네가 어떤 사람, 어떤 세력의 대표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에 대한 국민의 대응성, 책임성을 높이는 거 맞아. 특히 약자한테 할당을 했단 말이야. 수직적 형평성에 제고했죠. 근데 문제가 뭐다? 할당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이 할당제에 막혀서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게 역차별 문제야. 기존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지? 특정 계급의 특정 계층에 우대를 줬더니만 다른 계층에서 차별이 나왔죠. 이런 역차별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맞죠? 그다음 우리나라도 지금 대표관료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관료제를 하지 않고 균형인사정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꼭 사회 약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공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표관료제로 하지 않고 균형인사정책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 폐단이야. 자, 옳지 않은 거네요. 깔고 있는 게 뭐라고요? 소극적으로 네가 어느 사람을 어느 지역 어느 집단을 대표해 들어왔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가치를 반영할 거라는 가정이야. 강제가 아니라 가정이야, 가정. 말 그대로 소극 대표가 적극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하에서 도입된 겁니다. 근데 현실은 이 가정이 틀렸다고 나와요. 두 번째, 또 틀렸네요. 역관주의 폐단이 아니라니까 실적주의 폐단이에요. 역차별 문제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역차별 문제가 등장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소극 대표는 말 그대로 비율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사회의 구성 특징, 가치에 맞게만 인적 구성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이 형식 대표 또는 배경 대표, 구성 대표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적극 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능동이고 태도고 정책이에요. 서로 비교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 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그래요. 장애인, 지방인재, 저소득. 이거 말고도 뭐 양성평등도 있고요. 또 뭐 있죠? 이공계도 있고요. 그래서 꼭 약자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 관리제로 하지 않고 그냥 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그래요. 총괄 기관은 당연히 인혁처겠지. 답은 2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의 대표가 공직에 들어왔으니까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이 되겠죠. 1번 맞았습니다. 2번 틀렸죠. 얘가 들어와 버리면 시험 이외 요소가 들어왔잖아, 지금. 실족주의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실족주의가 약화됩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켰다. 그 결과 민주성이 좋아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장애인, 저소득, 지역인재, 그치? 이런 것들.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실족주의 약화됩니다. 자, 13번입니다. 대표관리 관련이 없는 것은 양성 맞습니다. 지방인재도 맞아요. 장애인도 맞죠. 저소득이 들어와야 되고, 요새 저소득이라고 하지 않고 사회 통합인재라고 그래요.
총액 인건비제는 이게 아니라 신공군관리론이야. 인건비 총액으로 줄 거야. 이 범위 내에서 네가 인력과 조직 운영을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됐지? 그래, 총액 인건비를 지정하는 기관은 행안부지만 운영할 때는 인력처와 협의해야 돼요. 어쨌든 다시 여태까지는 구급에 몇 명, 과는 몇 개 다 정해줬단 말이야. 그런 거를 없애버리고 좀 재량을 주는 거야. 그치? 인력 운영에 조직 운영에 재량을 줘가지고 인건비 범위 내에서 네가 마음껏 운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다 재량 주는 게 아니라 과 단위로 총 정원은 안 돼요. 계급별, 직급별 정원에 대한 재량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6급 이하로만. 자, 내려갈게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대표 관리지겠지. 보다시피 서울에 너무나 다 모였어. 이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이 안 되니까 지역에다가 할당을 한 거죠. 이건 대표 관료제야. 뭐 밑에 있죠. 지역인재, 할당제. 이거는 대표 관료제입니다.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게. 자, 그다음 75번입니다. 가장 옳은 거네요. 대표 관리제는요. 보다시피 장애인, 저소득, 시험 위에 다른 요소로 할당을 해줘요. 이러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왜? 능력 이외에 다른 요소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음 2번도 틀렸죠. 출신 집단이 자기 집단을 반영한다는 거지 출신 집단과 무관하게 전체를 봉사한다는 가정이 아니야. 출신 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가 아니라 그 이익을 반영한다는 가정이에요. 또 3번도 틀렸네요. 능력이 아니라 배경에 따라 채용하는 거야. 답이 4번이죠. 양성평등, 저소득, 또는 사회통합인재, 장애인, 지역할당제.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죠? 이공계 할당도 있어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다 몰려있네.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역관주의와 실족주의는 분명히 목적은 달라요. 근데 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족주의가 원칙이야. 9할 이상이 실적주의고 1할 정도의 역관주의, 다시 서로 조화되고 있어. 하위 공무원들은 실적주의로, 위에 공무원들은 역관주의로, 고위 공무원들은 되게 역관주의로 운영돼요. 그렇지? 3급 이상은 특히 1급 공무원은 정치 공무원이야. 근데 2, 3급까지도 역관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실적주의는 여러분 같은 공무원들이고 원칙이고 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은 틀렸습니다. 역관주는 당연히 정치 충성심을 확보합니다. 근데 4년마다 바뀌니까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직업공무원진 누구나 그 계급군의 제일 밑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면서 올라갈 겁니다. 하나의 직업 연대 의식이 만들어져요. 됐죠? 폐쇄형 임용이다 보니까 연대감이 좋아지고 그 결과 하나의 윤리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맞았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는 건 맞습니다만 실적주의는 개방형도 있고 폐쇄형도 있단 말이야. 폐쇄형 실적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또 직업공무원은 계급제다 보니까 일반 행정가야. 틀렸죠? 공직의 전문성하고 전문 행정과는 달라요. 하나의 공직이 전문 직업이 된다는 거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의미는 다른 거니까 이거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대표관리제는 능력 이외에 다른 요소라니까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대신에 공정성이라든지 공정성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국민 전체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라 출신 집단에 대한 충성도니까. 그래서 효율성과 공정성은 누구 거다? 실적주의 단어예요. 근데 책임성이나 대응성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을 반영해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네요. 3번이네, 그러면. 자, 우리나라 대표관료제,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맞습니다. 대우공무원은 승진이 안 되는 거야. 네가 6급인데 5급이 안 되니까 5급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승진 적체 해소책이지 대표관료제와는 무관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도 있고요. 답은 3번입니다. 이건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승진한 걸로 인정해주고 그만큼의 수당이나 보수 주겠다는 겁니다. 됐죠? 3번. 그다음에 다양성 관리가 더 넓은 개념이야. 다양성 관리가 훨씬 넓은 개념이고 왜 여기는요. 단순한 인종이나 뭐 소수 약자 이뿐만 아니라 뭐 가치관 이런 거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양성 관리가 되게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균형 인사 정책,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 대표 관료제.
다양성 관리는 세대 차이, 이런 세대 간 갈등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세대 간 갈등, 뭐 인종 갈등은 당연한 거고, 또 뭐 있을까? 가치 갈등들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얘가 훨씬 넓은 개념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 관리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의 분류. 경력직과 이제 특수경력직,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경력으로 공직의 분류 넘어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